윤석열 부동산 3대 딜레마에 빠졌다. 3대 딜레마에 빠졌는데 바로 부동산. 예,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24만 표를 앞서서 겨우겨우 뭐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최소 격차였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승인과 패인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예, 28전 28패가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가 28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판판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그냥 우리 동네에 무슨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예, 부동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맡겨도 이거보다는 더 잘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28번 대책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했느냐.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는 예,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아주 일가를 퍼붓던 예, 임대차 3법이 효과를 뭐 거두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물론 이제 7월인가요? 8월이 1년 그 임대차 3법이 1년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 정책은 성공하겠다라는 그 평가를 바로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이른바 부동산 문제로 이 정권과 이재명에게 등을 돌린 아주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할 윤석열이 지금 3대 부동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매우 흥미롭죠. 네, 어제 아포유 이종원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3대 딜레마고 윤석열과 인수위 측은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 요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플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님. 네. 토미리스님, 수플님, 세븐님, 윤덕학님, 네, 속속들이 들어와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3대 딜레마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은 벌써 꿈틀대고 있다. 또 보유세를 낮추자니 다주택자 집이 안 팔릴까 걱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네. 지금 저런 것들이 주위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빚어지죠.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딜레마. 그 위에 가격 변동, 그거부터 조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들썩이는 데가 역시 서울의 강남 압구정동인데요. 압구정동에 뭐 특정 아파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신현대라고는 아파트가 이전 최고가가 52억이었는데 대선 후, 대선이 언제입니까? 3월 9일이었죠? 3월 9일이니까 지금 31일, 불과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52억에서 59억 5천으로 실거래가가 껑충 뛰었다. 7억 5천만 원 뛰었군요. 참 뭐 7억 5천만 원은 웬만한 그 셀러리맨이 20년, 30년 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일 만에 7억 5천이 뭐 가볍게 허들을 뛰어넘었군요. 또 강남구 대치동 뭐 아주 부동산으로는 악명이 높은 데죠. 개포 우성 아파트를 보니까 여기가 36억에서 불과 20일 만에 51억. 여기는 더 많이 뛰었군요. 15억이나 뛰었습니다. 이거 참, 예, 여러분들, 참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야, 올라도 진짜 너무 많이 올랐군요. 15억. 영등포구 여의도동. 예, 제가 지금 있는 제 사무실이 여의도입니다만은 이 근처에 서울 아파트, 예, 어딘지 압니다, 제가.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게 42억 5천만 원. 여기도 2억이 가볍게 뛰었군요. 예, 압구정동이나 대치동만큼은 안 돼도 여의도도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는 그 팩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용산구 이총동, 예, 바로 그 용산시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고 있는 바로 그 용산입니다. 리버뷰 맨션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억 원에서 14억 8천. 이거 뭡니까? 50%가 뛰네요. 10억 원에서 14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은 불과
2, 3주 만에 50%가 뛰었다는 거. 이거 참. 예, 이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할 맛이 별로 안 나죠. 네. 직장 생활 그렇게 뭐 연봉 2천만 원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20년을 모아야 지금 저 아파트 오른 가격을 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당선인도 상당히 야 이거 문제다라고 합니다. 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을 또 뭡니까? 예, 부동산 금융 대출 금리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많죠. DSR도 있고 LTV도 있고 하는 것을 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누차 전국 가는 곳마다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철회를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부동산은 상당히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저렇게 지금 꿈틀꿈틀대고 어디 특정 지역은 바로 50%까지 이 가격이 급등한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위에 그 가격 아파트를 지금 보니 참 엄청나군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아주 밝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라도 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요거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분위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게 좋겠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대선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완전히 끊겼던 매수 문의가 점차 들어오고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집주인들은 이제 급하게 팔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매물을 해소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인다고 했다.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난달 25억까지 떨어졌던 전용 면적 34평형 호가, 이거는 뭐 얼마에 팔겠다라는 게 호가죠. 호가가 28억 원대로 올랐다. 25억에서 28억으로 불과 며칠 만에 3억 원이 껑충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지역의 중개사는 새 정부가 재건축 밀어준다고 하니 급하게 팔려던 매물도 들어가는 분위기다.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들어가는 분위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최고가 기록도 금방 깨질 것 같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공약을 그렇다고 공약을 뭐 처리합니다라고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미 된 거고요. 자, 공약은 공약대로 실천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껑충 뛰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킬 그런 묘안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의 집값 과열이 걱정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의도 단지가 2억이 뛰는 등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과열이 조짐이 되는데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거 이 정도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안 되는데 이거 부동산 문제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을 할 텐데 라고 속도 조절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이 돼야 부동산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경제학의 아주 ABC죠. 기초 이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급이 어떻습니까? 신축 물량은 뭐 어느 정도 지금부터 이렇게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서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해도 최대한 2년이 걸린다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죠. 어제 우리, 부동산 긴급대담 할 때도 나옵니다.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해도 실제로 아파트 공사가 올라가는 건 2, 3년 뒤에나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이, 이렇게 아주 바닥을 기는 것은 바로 이전에
예, 서울시 같으면은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 그런 걸 틀어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부동산 긴급 진단 시간에 다뤄봤습니다만은 바로 다주택자 매물 이것이 지금 큰 내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걸 빨리 시장에 나와야 이게 공급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장에 내놓는 지금 아까 제가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 그분도 얘기를 했죠.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매물을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안 팔아도 되겠네 라고 내놨던 물건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세 번째 딜레마가 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약속을 했다. 공약 중에 꽤 여러 번 되풀이를 했죠. 윤석열 당선인이. 자, 공급을 늘리려고 임대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상당히 강조점을 아주 반복을 했던 대목이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업자에게 세 혜택을 주면은 소형주택의 업자들의 매수가 쏠릴 우려가 있다. 중대형주는 어차피 이 덩치가 크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야말로 20평대 또 뭐 30평대 초반에 이런 그 중소형 아파트에는 업자들의 매수가 쏠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서민들이 자 이제 돈을 벌고 돈을 막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 예컨대 한 3, 4억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좀 받고 그래서 한 7억에서 한 8, 9억 되는 그런 중소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오히려 소형주택에 저는 업자들의 매수가 쏠리는 바람에 다 매물 족족 걷어들인다. 그러면 서민들만 집 없는 서민들 이른바 주택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 서민들만 지금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이쪽을 생각을 하자니 이쪽이 터질 것 같고 이쪽을 풍선에서 바람을 막자니 이쪽에서 터질 것 같고 지금 그런 진퇴낭난에 빠진 국면이다. 그래서 부동산 세계의 딜레마에 지금 아주 곤혹스럽고 있다. 네, 지금 이것을 주관하는 뭡니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환호성을 칠지 아니면 어이구 이거 조심해야 될지라고 할 때 글쎄요 대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개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교수인데요. 한 사람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인 심교원 교수, 또 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서강대 경제학과의 김경환 교수 두 사람이 지금 뭐 유력하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니까 그렇게 인위적인 이 문재인 정부처럼 인위적인 그런 그 억압책과 수요 억제, 그 다음에 공급은 또 풀지 않고, 기른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그 실책은 수요 억제입니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집을 갖고 싶다, 집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경제적 본능인 것이죠. 본능. 이 본능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이걸 잘 이렇게 방향을 유도를 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윈윈 정책으로 끌어야 그게 사실 고수의 정책인데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그런 경제적인 본능을 억제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그런 사안이 지금 돼버리는 것입니다. 네. 용적률 상향분은 절반 이상 공공임대로 환수해야 됩니다. 세븐님이 그렇군요. 용적률 상향분, 지금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공공임대로 환수해야 됩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김성호님, 용산 이정으로 전부터 벌써부터 특수효과를 이루는 용산시대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정을 한 용산시대가 부동산 폭등으로 용산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폭등으로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 결단코 안 된다라고는 하는 그 지적이시네요. 막힌 뚝을 천천히 뚫을 때 더 큰 재앙이 오듯이 처음부터 대피시키고 한 번에 부숴야 짧은 시간에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년님 말씀도 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둘 다 눈치 보고 정책을 내서 답이 없다. 예. 예, 바로 그러니까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바로 3대 딜레마라는 그런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종부세를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보유세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종부세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예, 이 부동산 그 현장 경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참 종부세를 안 낮출 수는 없고 이건 뭐 공약이니까 낮추자니 바로 이 공급 면에서 대단한 타격이 온다. 네.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하고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부동산 세제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식적으로 완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 과세를 폐지하겠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하고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당선인의 고민도 바로 이것입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면 재건축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우려가 있다. 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시장의 양도세, 절세 매물을 유인하고 보유세 완화에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매물을 회수하고 버티기를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 안정도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소형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면은 소형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은 예, 누가 오히려 더 곤궁에 처합니까? 바로 서민들입니다. 예, 집을 아주 번듯한 집을 갖고 있고 이른바 부동산에서는 걱정이 없는 네, 그런 분들보다도 바로 집 없고 2, 3년마다 어디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서민만 지금 예, 죽어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런 딜레마에 어떤 식의 솔로몬의 해법을 지금 가져올지 또 어떤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가 지금 지켜볼 예,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출 규제 완화 뭐 이것도 있죠. LTV 또 DSR 이런 것도 있고요. 아마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LTV는 그야말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20%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집이 2억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DSR이 조금 더 복잡하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바로 LTV를 풀어도 DSR이 버티고 있는 한 이게 대출 규제 완화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게 LTV라면은 DSR은 소득, 예, 대출을 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걸 다 실질 소득을 감안해서 이 대출금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DSR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LTV가 아무리 높아져도 DSR 소득 기준에서 꽉 막히면은 대출액을 늘리기, 따라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라는 것을 지금 당선인의 3대 고민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군요. 답은 중공스럽지 않은 데 있다. 또 부동산 3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네, 수플린 또 슈퍼맨 등 중공스럽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중공이 중공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한번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평. 네, 만평. 국회로 돌아가기에 앞서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야당 의원 여기에 앞서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박범계 얘기군요. 박범계. 예, 박범계는 대전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정권 교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나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이죠.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요. 5월 9일까지는 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또 앞서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예, 박범계가 현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장동 특검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시켜서 윤석열 그 당선인에게 타격을 줄 그럴 그 의도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예, 특검에 양 후보가 다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다 특검은 무조건 하자. 라고 하는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벌어지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부실 수사를 해서 돈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이것부터 특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은 뭡니까? 무슨 소리냐? 그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냐? 대장동 몸통은 당신이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한정을 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니까 지금 특검 얘기가 공중에 붕붕 뜨는 것이죠. 네, 이 청문회 때, 청문회가 아니죠. TV 토론 때 서로 아주 하이라이트가 그것이죠. 대장동 특검의 몸통은 윤석열 당신이다라고 얘기를 그때 한 게, 예, 정말 특검에, 낱낱이 밝혀질 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의 타협을 받은, 예, 특검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서로, 예,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한다. 합시다. 단지, 이 강론에 들어와서 이견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특검이, 이른바, 글쎄요, 이재명과 문재인 쪽에서는 5월 9일 이전에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자체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 윤석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특검보다도 이른바 새로 이렇게 진영을 정비한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특검보다도 더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셈법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더 진전이 안 되고 지금 저렇게 박범계가 특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저렇게 주판화를 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어떤 큰 그림인가요? 안철수가 총리 고사 당권에서 차기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용두삼인의 크크크, 이른바 안철수가 어제, 제가 11시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안철수가, 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내각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윤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총리를 고사를 하고, 새로 출범하는 그 첫 조각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예, 대신 자기가 열심히 추천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열심히 추천해서 일 잘하는 그 장관들을 여러 자리 제가 추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내막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하니까 합병된 당의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안철수의 마지막 하나 남은 꿈이 바로 이제 5년 뒤에 대권 아닙니까? 5년 뒤 이른바 윤석열 후임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당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니까 뒤에서 이준석이가 이제 또 한마디 하죠. 아이고 크크 용두삼이네 용두삼이. 당신이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라고. 원래 안철수와 이준석은 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일도 잘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준석이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참 눈에 가신 거죠. 이준석이. 네, 바로 저 만평에 여러 가지 의미가 네. 담아 있습니다. 네. 슈퍼맨님이 또, 저 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엄지척을 하셨군요. 네. 해가님, 구독, 좋아요, 알람,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해감님의 부탁대로 구독, 또 좋아요를 지금 살짝 눌러봐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 구독자 배가 운동에 대해서, 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해가님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을 제 대신에 해 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집값 올라간다고 임대 3법과 세제를 보완하는 식은 윤 정부가 시작도 전에 패망하는 지름길을 알아야 합니다. 아유 이상년님이 아주 센 워딩을 하셨군요.
윤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망하는 길, 임대 3법과 세제를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군요. 예, 이상현 님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예,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